유명한 옥타비아누스의 조각상입니다. 지금 바티칸 박물관에 있는데요. 자, 이 조각상과 갑옷은 옥타비아누스가 만들어간 신체제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조각상이 되겠습니다. 그는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입니다. 이 시대의 조각상에서 신을 신지 않는 것은 신을 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성화된, 신격화된 모습이고요. 가슴에는 파르티아의 한 병사가 로마 병사에게 군기를 돌려주는 그런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평화로운 외교를 통해서 가져왔다는 그런 이제 중요한 상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걸 통해서 옥타비아누스가 선전하려고 했던 로마의 평화라는 것은 군대의 힘뿐만 아니라 외교의 힘으로도 가능한 것이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시작된 출발점에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이제 조각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김덕수입니다. 그라쿠스 형제 개혁 이후로 약 130여 년의 혼란과 무질서가 계속됐지만 옥타비아누스에 의해서 최종 매듭지면서 로마는 이제 그 혼란기를 끝맺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로마의 1인자가 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한 관심사였습니다. 카이사르처럼 또다시 독재 정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공화정으로 복귀해서 그 이전처럼 원로원이 주도하는 그런 공화정이 회복될 것인가. 사실 카이사르가 암살되고 나서 19살 청년 시기에 로마의 정치 무대에 내던져진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33살의 장년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리틀 카이사르를 본받아 가지고 삼두 정치도 맺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리더십에 있어서 그 독재관 카이사르를 모방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적들도 다 사라지고 홀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아마도 그 갈림길에 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얻은 결론은 이제 권력과 권위를 유지하면서 그러나 공화정을 사실상 이끌어온 원로원과 상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카이사르의 최대의 약점은 그가 군사적 명예도 많고 정치적 리더십도 좋았지만 원로원이라고 하는 공화정의 중요한 실질적인 지도 세력과 어찌 보면은 소통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원로원 귀족들이 볼 때 이 공화정치라고 하는 것은 왕을 쫓아내고 여러 지도자들이 서로 합력하고 협력해서 꾸려나가는 체제인데 카이사르가 아무리 국가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원로원을 너무 무시하고 자기의 힘만 믿고 이렇게 너무 그야말로 공화정의 정신을 무너뜨린 것이죠. 이제 그래서 결국은 그는 원로원 회의장에서 암살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는 원로원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 원로원과 함께,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상생의 정치랄까요? 그래서 그는 원로원과 기브 앤드 테이크 하면서 나라를 만들기로 했다. 아주 좋은 전술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원로원 재임용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원래 원로원 의원들은 한 번 원로원 의원이 되면 죽을 때까지 원로원 의원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지도층 인사로서 문제가 있는데 계속 원로원 의원으로 남겨둘 수는 없죠. 도덕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사람, 재산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가지고 품위 유지가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 캔소르라고 하는 그 관리가 센서스를 한 다음에 원로원 명부를 다시 씁니다. 재임용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름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저걸
옥타비아누스가 꺼내 들었냐면은 이게 내전이 일어나니까요. 자질도 없는데 뭐 안토니우스나 그 당시에 여러 1인자들이 막 많은 사람들을 입회시킨 거예요. 뇌물 주고 정식 인사로 해서 올라왔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로원은 공화정 후기에 600명 정도가 원로원의 어느 정도 정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혼란기에 약 400명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한 1000명 정도의 원로원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28년에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그 원로원 재임용 심사를 통해서 200명을 제명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800명으로 줄었죠. 그래도 여전히 한 200여 명이 남아 있어요. 그 200여 명은 나중에 10년 후에 또 제2차 원로원 재임용 심사를 해서 또 200명을 잘라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600명으로 이제 공화정 후기에 원래 원로원의 정원으로 이렇게 정상화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원로원을 정상화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공화정의 가장 중요한 기관을 이제 제대로 회복시키는 거다. 이거는 곧 옥타비아누스 입장에서는 이제 공화정의 정신으로 돌아간다는 일종의 상징적인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옥타비아누스는 기원전 27년 1월 13일 원로원 회의장에 나가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 이제는 뭐 삼두정 체제도 다 해체됐고 자기가 이제 혼자 남았으니까 비상특권을 다 내가 이렇게 원로원과 로마민, 그러니까 이제 공화정의 이 축에게 이양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비상대권 내려놓겠다고 선언하니까 상당히 또 그는 또 신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는 원로원이 공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원로원에서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야, 우리 옥타비아누스에게 뭔가 좀 칭호를 하나 수여하자. 이 훌륭한 일을 했으니까. 어떤 사람은 야, 옥타비아누스는 제2의 건국자다. 그래서 야, 로물루스라고 불러주면 어떨까? 근데 로물루스는 여러분 로마를 건국했던 초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공화정의 정신이 왕을 쫓아내고 세웠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옥타비아누스도 야,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제안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어떨까? 아우구스투스한 건 뭐냐면 존엄한, 신성한 그런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뭐 정치적인 어떤 뉘앙스가 안 들어가 있어요. 아주 신성하고 보통 사람이 아닌 뭐 그런 의미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거 괜찮다. 그래서 그때부터 옥타비아누스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로 이렇게 불리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아우구스투스가 더 교묘한 건 뭐냐면은 원로원에서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러주니까 좋아. 그거는 뭐 내 일종의 명예칭호로 하고 나는 그냥 시민이다. 그런데 시민 중에서 그래도 나는 첫 번째 시민이다. 국가의 제일 시민. 나는 그냥 프린캡스로 불리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아우구스투스는 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황제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황제라는 말의 하나의 보통 명사로 이제 쓰여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프린캡스는 그건 그냥 첫 번째 시민이라는 뜻이지 그게 무슨 타이틀이 아닌데 아우구스투스 시대 이후에 황제를 지칭하는, 또 본인이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는 황제의 또 하나의 칭호가 됐던 것이죠. 아우구스투스의 프린키파토스는 기원전 27년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뭐 사실 그 뒤에 진행된 일을 보면은 사실은 그 기원전 31년부터 계속해서 콘술직은 원래 임기가 1년이거든요. 그래서 콘술직을 계속 또 어찌 보면은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그가 모든 권한을 원로원과 로마 인민에게 반납한다고 하면서도 또 공식적으로 보면은 자기의 권력을 또 그대로 유지했던 것입니다. 기원전 23년에는 11번째 콘술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때쯤에 옥타비아누스 안 되겠다, 뭐
카이사르와 좀 다른 줄 알았더니 말만 그렇게 하고 실세로 이렇게 콘술직을 계속 차지한다. 그래서 이제 암살 모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암살 음모 사건을 겪으면서 이제 내가 콘술은 너 안 할게. 그래서 사퇴를 합니다. 그때 이제 콘술직을 사퇴하면서 흥미롭게도 종신 호민관의 권한, 그러니까 호민관 제도는 또 그거대로 놔두거든. 근데 그 다음에 곡물 위기가 왔을 때 진짜 많은 곡물을 자기가 공급해줘서 호민관의 권한을 잘 선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평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가 고맙겠어요. 옥타비아누스가 콘술직도 그냥 한 자리 차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종신 콘술의 임페리움을 또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원전 12년에는 또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대사제직을 또 그가 이제 가자요. 또 기원전 2년에는 국부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이제 그 일련의 과정이 다 카이사르하고 이제 다른 게 있다면, 카이사르는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권한을, 거기다 독재관도 종신 독재관이 스스로 됐는데, 이제 옥타비아누스는 상황이 진행되면서 이렇게 하나씩 차곡차곡 자기가 그걸 다 확보합니다. 자, 그는 이제 그 과정에서 많은 어떤 실질적인 권한을 장악해, 군대를 장악했어요. 뭐 내전 승리했으니까 더 이상 이제 군대가 이렇게 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정규 군단이 60개 군단인데 28개로 딱 축소했습니다. 그러면 32개 군단 저 사람들 다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제 군단이 멀리 퍼져 있잖아요. 히스파니아도 있고 갈리아에도 있고 아시아에도 있고 이집트도 있잖아요. 이렇게 멀리 퍼져 있으니까 그 사람들 제대시켜 가지고는 그곳에 식민지를 건설하는, 그곳에 요즘으로 말하면 신도시를 건설해서 거기다가 땅을 주고 정착을 시킨 것이죠. 그리고 또 그는 재정을 장악했어요. 이게 뭐니 해도 이제 돈이 있어야 되죠. 이 시기에는요, 귀족이나 그 권력자들이 다 자기 돈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많이 베푸는 게 미덕이었어요. 뭐 요즘은 좀 거꾸로 국가 재정을 가지고 이제 권력자들이 이제 그거를 함부로 쓰다가 이 공금을 잘못 쓰다가 다 문제가 되잖아요. 이 시기는 거꾸로예요. 자,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봤지? 내가 공화정 회복한 거. 그래서 나는 프린캡스야. 나는 뭐 그냥 내가 무슨 왕도 아니고 독재자 아니야. 나 프린캡스야. 나름대로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안 주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당시에 늘 그렇잖아요. 뭐 요즘 말하면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또 그런 작가들도 있죠. 공화정의 원 상태가 되살아났다. 막 이렇게 부르고요. 이것을 아우구스투스의 평화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화정은 회복됐다. 뭐 이렇게 그 당시부터 이렇게 선전이 됐는데, 타키투스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근데 타키투스는 아우구스투스 이후에 한 100년 뒤인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공화정 시기에 자유가 다 사라졌다. 원로원의원들의 자유도 사라지고요. 아우구스투스가 이전 시기의 원로원과 정무관과 법의 기능을 사실상 독점하고 권력을 자기에게 귀속시켰다. 여러분 18세기에 여러분 에드워드 기본, 그는 또 근대적인 시각에서 볼 때 공화 정체로 위장된 절대군주정이다. 뭐 그렇게 이제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은 로마는 이제 공화정 시대에서 황제정 시대, 제정 시대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옥타비아누스 자신은 아우구스투스 프린캡스 여러 가지 이름으로 자기를 어찌 보면은 좀 뭐 중화했다고 그럴까요?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남았어요. 여러분, 카이사르는 아들이 없어가지고 자기 누나의 외손자 옥타비우스를 입양해가지고 이렇게 체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아우구스투스도 아들이 없었어요. 딸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율리아인데요. 참 이게 정치가들은요, 권력을 어떻게 재생산할 것인가 고민하다 보니까 그 자기 딸 율리아를 자기 친구 아그리빠와 재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제 뭐 루키우스도 탄생하고 가이우스 탄생했어요. 그래서 기원전 17년에는 그 두 사람을 외손자를 자기 아들로 입양해 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뭐 아우구스투스의 계획대로 모든 게 잘 갔습니다. 이제 갑자기 또 친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또 율리아가 과부가 됐잖아요. 참 기구한 운명이죠. 의붓 아들 티베리우스와 결혼을 시켰어요. 좀 우리 정서에는 잘 안 맞습니다. 그런데 참 운명도 얄궂게 AD 2년에 루키우스 카이사르가 죽고 AD 4년에 가이우스 카이사르가 죽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생각했던 후계자들이 전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가 아이고 이거는 운명인가 보다 해서 AD 4년에 티베리우스 의붓 아들 사위죠. 그냥 입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뒤에 아우구스투스가 죽으면서 티베리우스에게 권력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티베리우스에게 세습이 된 것이죠. 아우구스투스는 무엇보다 로마를 제국의 수도답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발견한 로마는 벽돌로 되어 있었지만 내가 남기는 로마는 대리석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는 새로운 체제, 원수정치라고 하는 황제 체제를 정착시켰습니다. 결국 공화정 시기의 자유, 특히 원로의원들의 자유는 종말했다, 끝났다. 결국 또다시 내전과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의 시대는 로마 평화의 시대의 시작이다. 이렇게 결론 맺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우구스투스 사후 200여 년 펼쳐진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의 실상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